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스타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일상이 특별해지는 나만의 커피 만들기 편입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구대학교 커피학 교수, 커피브루잉 저자, 그리고 파이브루잉 대표 도형수입니다. 벌써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매장에서 이제 했었고, 네. 두 번째는 새로운 공간 오픈 임박했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바로 달려왔는데, 이 새로운 공간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 곳인지 궁금합니다. 클래스 위주로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고요. 이벤트,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프라이빗 커피 코스,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눴고, 또한 그 펠로우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 펠로우 쇼룸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VIP들이 오는 공간인가요? 기업 대상으로 이제 그 임원들 혹은 그 기업의 고객, VIP 고객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바리스타 초년생들은 그럼 이제 원데이 클래스가 있으니까요. 원데이 클래스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럼요. 해결하게끔. 그렇죠. 네. 그럼 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 공지가 올라오나요? 이제 온라인 쪽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제가 2월 정도에 오픈을 잡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아니면 이제 교육 공지라든지 뭐 또 뭐 인스타그램에서 그렇죠. SNS 쪽으로도 올릴 거고. 홍대점은 철수를 하고 지금 새로운 곳에다가 이제 오픈을 또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파이브브루잉 인스타 계정 그대로 아니요. 운영이 되는 건가요? 다시 이제 새롭게? 사실 없어졌어요. 파이브링 계정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다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기존에 제가 쌓아온 그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 사진 자료들 싹 다 없어졌어요. 이거 신고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네요. 진짜 없어졌어요. 해킹 아니면 신고인데 신고당하면 또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축하드립니다.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브루잉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부분만큼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이에요. 물. 물. 물이 가장 물. 중요하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브루잉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가 세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바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물, 글라인더, 그리고 이제 뭐 도구, 이제 뭐 물의 온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원료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컨택을 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커피를 찾는 게 저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 취향은 중남미의 화사한 커피를 좋아해요. 그리고 밸런스 위주로 거의 생존은 제가 찾고 있어요. 밸런스가 훌륭한데 개성이 있는 그런 커피를 이제 좋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남미 계열의 등급이 높은 커피? 적절한 선에서 괜찮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제 그렇죠. 납품받는 거. 음. 왜냐면은 이제 브루잉 커피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 본연의 맛을 적나라하게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그러면은 아프리카 커피는 어떻게 구해요? 밸런스가 이제 뭐 아프리카 커피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없으면 안 되는 품목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아프리카도 저도 구매를 하는데, 근데 좀 포인트를 엔지메티스 계열보다는 약간 슈가 브라우니 쪽으로 좀 더 진행을 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로스팅을. 네. 밸런스 위주에 있는 커피들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그런 성향을 가진 커피들만 컨택을 한다. 그럼 물, 아까 물이 중요하시다고 했는데, 그럼 밸런스를 위해서 어떤 물을 사용하시는지? 수치로 따지면 100ppm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질 체크를 다 하고, 다 하죠. 네.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맞게끔 제가 컨트롤을 하고 또. 그러면은 외부 강의를 나가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생수를 사가죠. 100ppm짜리 생수를. 생수는 어떤 거죠? 생수는 이제 볼빅 제품이 딱 100ppm이 나와요. 우리나라 일반 뭐 삼다수, 뭐 퓨리스 뭐 이런 거 있지. 이거 보통 한 3, 40 나오고, 외국 생수, 유럽 생수, 뭐 피지 뭐 이런 거 한 150 정도? 레비앙은 다 200이 넘으니까. 같은 재료라도 물에 따라서 맛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로 매장이나 아니면은 지금 이 교육장에 설치되어 있는 브랜드는 어디 거죠? 브랜드는 이제 브리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리타 나트륨 브리타 나트륨 수소 카본 세 가지. 세 가지. 어떻게 쓰나요?
그래서 보통 메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ppm 위주, 약간 밸런스 단맛 위주 커피는 나트륨 필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좀 더 화사하고 캐릭터를 좀 더 하고 싶은 커피에는 수소 나트륨을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 일반적인 예를 들면 뭐 제빙기가 됐던 뭐 이런 일반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카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조금 더 살리고 싶다 이러면 수소를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화려하다 이 커피가, 근데 이 화려함을 조금 더 낮추고 밸런스 있는 커피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 나트륨을 쓰면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네, 하고요. 쉽죠. 자, 물까지는 컨택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더 좀 딥하게 들어가면 100ppm을 맞춰달라 이거고요. 그죠? 딱 100 맞추긴 사실 어렵잖아요. 뭐 한 보통 조금 100에서 120 정도?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원료 컨택까지 했고 로스팅 포인트까지 이제 선정을 했고 그냥 물이 세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글라인더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전 브루잉 커피를 내리기 위한 이제 순서가, 자 그러면은 이제 글라인더는 어떤 걸 좀 선호하시는지? 플랫날을 좋아하고, 플랫날이라도 약간 미분이 조금 더 포함이 돼 있는 그라인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용하시는 글라인더는 어떻게 되죠? 지금 사용하는 그라인더 디팅 807 그리고 펠로우 오드 그라인더, 네, 두 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라인더는 이렇게 또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도구인데 이제 어떠한 드리퍼로 이제 커피를 내릴 것이냐, 이거는 이따가 뭐 특별한 나만의 레시피 만들기에서 좀 더 딥하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온도라고 생각해요. 온도를 몇으로 해가지고 내렸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커피의 이제 성향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물이 중요하듯이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몇 도로 주로? 저는 96도 항상. 보통 커피 하시는 분들 치고서는 많이 높은 온도. 기준보다는 높게 써요, 제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초반 성분을 쫙 추출하기 위한, 그리고 일단은 지속성. 그래서 저는 항상 세라믹 재질을 사용을 해요.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96도라는 물 온도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프레소 머신은 몇 도로 거의 사용을 하세요? 에스프레소 머신이요? 95도? 95도? 와, 많이 높게 사용하시네. 아, 뜨거운 남자네. 아, 맞다. 예전에 그 홍보하실 때 마음이 따뜻한 남자. 그죠? 그죠. 그걸로 내가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된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남자 맞나? 마음이 따뜻한 남자. 진짜 따뜻한 사람이네요. 에스프레소 머신은 95도에다가 뭐 그래 96도. 몇 도 써요, 그러면? 온도 몇 도 써요? 저는 에스프레소 머신은 이제 겨울에는 이제 93도, 그리고 여름에는 90도에서 91도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96도로 브루잉을 내리시는 거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왜냐면은 커피 성분을 많이 녹여내리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브루잉 쪽에서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팔팔 끓는 물 갖다가 커피를 내리라고 해요. 그래야지만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그 잡미까지 나와가지고 하나의 이제 커피가 완성이 됐을 때 얼마나 훌륭하냐, 그 잡미까지. 좀 그게 스페셜티 커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온도를 88도, 90도로 내리는 거는 뭐 전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료를 좀 좋은 거를 쓰면은 굉장히 좀 뜨거운 물로 내려라, 이렇게 좀 정의를 많이 내리거든요. 맞아요. 좋아. 자 그러면은 이제 온도까지 이제 뭐 큰 틀은 이야기가 끝난 것 같고요.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브루잉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브루잉하면 도영수, 도영수하면 브루잉,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우승까지 하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숫자로 1대 16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커피 못 내려요. 왜냐면 원료를 이해해야 되고 로스팅을 이해해야 되고 주변 환경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은 100ppm. 뭐 100ppm이 없으면은 그 볼빅 제품, 그 물이 준비가 됐고, 드리퍼는 저는 세라믹을 항상 써요. 그리고 원뿔. 원뿔을 쓰시는 이유는 뭐예요? 원뿔은 제가 좀 매뉴얼적으로 제 컨트롤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카리타 웨이브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어때요? 주름이 20개 주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공기 순환이 어때요? 잘 되겠죠? 근데 반면에 원뿔은 필터가 드리퍼에 붙겠죠. 그럼 공기 순환이 웨이브보다는 덜 된단 말이에요. 추출 속도로 봤을 때는 원뿔이 조금 느리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매뉴얼적으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테크닉이. 네, 테크닉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매뉴얼적이다, 저한테는 좀 더 테크닉이 들어가는 툴이다. 그리고 재질은 세라믹, 그리고 비율은 1대 16.
그래서 뭐 20g에 320 정도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밸런스 커피를 좋아해요. 단맛 위주. 엔진메티스 계열이 아닌 슈가 버닝 계열의 그러한 플레이버 노트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추출을 할 때는 굉장히 이 비율과 TDS 수치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뭐 브루잉 컨트롤 차트 타겟층을 잡고 여길 간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커피가 완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비율은 1대16으로 가서 추출 레시피는 일단은 뜸을 가볍게 들여요. 그리고 골고루 잘 적셔줘야 돼요. 그 분쇄된 커피를 한 30ml 정도 한번 뜸을 줘요. 그리고 초반에 터뷸런스를 주면서 빠르게 물을 굉장히 푸어링을 하죠. 케틀은 항상 두꺼운 거, 물이 굉장히 잘 내가 터뷸런스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콸콸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둥이를 저는 항상 선택을 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TDS 조절을 하면서 속도를 제가 이제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와 단맛 위주의 커피를 만들어야 되니까 중간에만 물을 부어요. 그리고 이거는 횟수는 이제 제가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총 4번 붓는지 뭐 5번 붓는지,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사실. 시간은요? 시간은 보통 2분 30이에요. 2분 30에서 길게는 3분까지도 가요. 그럼 2분 30초에서 3분까지 가는 거. 그러면 그 시간이 30초가 좀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모든 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2분 30으로 나올 수도 있고 2분 45초로 나올 수도 있고 3분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거의 3분 가진 않고 거의 크게 잡게는 이제 제가 3분을 잡은 거고, 어떻게 정확히 잡으면 2분 30에서 2분 45초? 푸어링은 그러면 총 3번에서 4번 정도만. 푸어링은 총 3번에서 4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사실. 하지만 그 물을 붓는 방법은 뜸을 들이고 초반에 빠르게 푸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만 이제 횟수를 나눠서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추출한 커피 드리퍼를 보면 제가 추출한 커피는 중간에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중간에만 붓는 이유가 어떤 거죠? 밸런스와 단맛 위주 커피를 추출해야 되니까. 조금 더 느리게 추출하는 거예요. 왜냐면 푸어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랙이 다 깨지니까 초반에는 이제 쭉 빠르게 나오지만 후반부터는 추출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벽면에 태워서 이제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중앙을 이제 조금 타겟을 주고서 하면은 이제 속도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횟수를 늘리마다 이제 TDS 조금 더 올라가는 편이고, 마일드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그 횟수를 전 줄이고, 좀 더 강렬하게 먹고 싶다, 좀 더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럼 횟수를 조금 늘리는 편이에요. 그 비율 안에서. 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횟수를 늘린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30ml 정도 갖다 뜸을 들이고, 뜸은 몇 분 정도? 이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달라요. 로스팅이 좀 된 커피,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뭐 한 2주가 지났다, 이런 커피는 뜸을 저는 30초 이상 줘요. 보통 35초 정도. 근데 로스팅 데이트가 짧다, 그러면 시간도 짧아져요. 또 5초가 될 수도 있고 10초가 될 수도 왜요? 있고. 물길 형성?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컨트롤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물기를 그렇게 만들고 나서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빠르게, 초반에는 빠르게 양을 이제 부어야 되는데 그 양은 어느 정도? 8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ml 뜸들이기, 그리고 80ml 세게 부어주고. 회오리를 굉장히 많이 줘야 돼요. 터뷸런스를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이 분쇄된 커피들, 또 미분들이 이렇게 막 춤추게끔 내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돼요. 농도를 높게 주고 싶으면 많이 하는 거고, 조금씩. 양은 같지만. 이제 마일드하게 먹고 싶으면은 그 이후에 뭐 2번, 3번에 그냥 끝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저는 그 핸드드립 안 해요. 그래도 브루잉 커피는 매장에 있어야 되니까, 싱글의 개성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압 추출을 했어요. 산화압력 추출을 해서 물이랑 희석해가지고 나갔었거든요. 이제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압력을 받고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압구정점 오픈하면서 SP9을 구매를 했어요. 그 앞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물의 중요성을 저도 이제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산미를 좀 더 강조시켜 줄 수 있는 물, 그리고 단맛을 조금 더 강조시켜 줄 수 있는 물을 따로따로 설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커피가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내리는 거랑 아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가 내리는 브루잉? 기계에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내려요? 분무기로 뿌리듯이 스프러시 하나요? 브루잉 할 때 안 하잖아요. SP9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러한 형태인 거고, 제가 사용하는 푸어스테디는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사람이 부는 것처럼 푸어스테디는 나오니까 똑같은 맛을 낼 수 있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자동 머신을 쓰는 데 있어서는 브루잉에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이건 어쨌건 사람이 쇼잉을 하는 부분인 건데 그 왜 기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도 굉장히 저한테는 잘 나왔었고, 내가 추출하는 스타일과 머신에서 내가 입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해. 내가 추구하는 그 브루잉 메서드와
내가 추구하는 그 맛들이 또 다른 나를 발견을 한 거야, 기계에서. So come and fuck my life up, baby, fuck my life up. 또 다른 나다. 또 다른 나다. 그럼 저 기계에다가 그 형의 레시피를 저장해 놓으면 도용수가 온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포스테디가 설치되는 순간 도용수. 내 레시피를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 이렇게 영상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뭐 지금 파이브링이라는 계정이 따로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앞으로 만들 예정이고 도영수 개인 계정이 있으니까 정말 궁금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DM으로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2월 정도 되면은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종료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 보면서 궁금한 점은 저희 그 도용수 바리스타 님의 이제 인스타 계정으로 DM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발적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